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노사정 간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무슨 결론 났다는 보도 없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시한이 마지막입니다. 노사정의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입법화나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은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소 좁혀졌지만 네. 이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라던가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는 아직도 이 노사정 간의 견해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사정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서 법제화하는 대신에 이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 적본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 52시간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휴일 할증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임금 피크제 문제, 실업급여 등 그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이것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죠. 네. 네, 양대 노총, 특히 제조 부문에서는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그리고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그리고 화학섬유연맹 등은 이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불러오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정부는 현재 정부 안을 전문가 그룹 의견으로 포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양대 노총은 20년 만에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 이석채 위원장이 오늘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의 김우남 농해수 위원장을 만나서 해수부가 지난주에 입법 예고했던 시행령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족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대로 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우남 농해수 위원장은요. 이 4월 임시국회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를 최우선으로 받아서 철저하게 묻고 따지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 가족을 잃은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세월호 가족들은요. 어제부터 또다시 416시간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특보단 전원이 오늘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답니까? 네, 특보단 구성 완료 이후에 특보단과 이 청와대 참모진이 박 대통령 주재 행사에 함께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경제, 외교 이슈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둘러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의연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오찬 모임에는요. 이명재 민정특보를 비롯한 특보단 전원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과 수석급 이상 참모진 10명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와 관련을 해서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 시민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국조청문회에서 MB 자원외교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오늘 주장한 5인 방은요.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과 최경환 윤상직 전 장관 등입니다. 이들은 이 거대한 사기 의혹의 핵심에 5인방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 탕진 그리고 정권 차원의 망국적 프로젝트가 이들이 개입하지 않고서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 자원외교 국조 활동 시한은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내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한 대학생과 같은 청년층에게 대해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는 소식도 와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4월부터죠. 이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 원금의 최대 60%까지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존 최대 50%에서 60%까지 이 탕감 폭을 확대한 겁니다. 또 취업 때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 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 그리고 29세 미취업 청년은요.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수능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11월 12일에 치러지는 2016년도 수능은요. 이 네.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고요. 영어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활용하는 문항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올해 수능에 대해서 이 작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어회 같은 경우는 EBS 교재와 연계율이 70%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영어 지문은 다소 바꿔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통계청에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죠. 지난달 네. 경제지표가 호조세로 보였다면서요? 네, 오늘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5% 증가해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며 연초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고려한다면 무척 고무적인 수치인데요. 정부는 1월에 대한 기저효과와 설명절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 산업 중에서는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2.6% 늘면서 2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내수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2.8% 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 또한 전달보다 3.6%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서 3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또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 저금리 저유가의 호재로 경제 심리가 회복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경제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정부의 경기부양책 또한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경제 심리가 회복 중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은 이거 좀 불안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채권 잔액이 6월 말 현재 1,273억 9천만 원으로 전월 말 대비 9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이중 가계대출은 2월 말 현재 한 달간 3조 4천억 원 늘면서 1월 증가폭을 크게 넘어섰는데요. 역대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보면 2002년 5조 8천억 원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문제는 높아지는 연체율인데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중 가계대출 연체액은 0.57%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가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만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조 원 넘게 급증한 만큼 경기 활성화에 치우친 가계부채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삼성과 LG가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까? 네,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면서요? 예. 삼성과 LG 두 그룹 간에 진행되던 3가지 사안, 즉 총 5건의 법적 분쟁을 사실상 종결될 전망입니다. 네. 삼성과 LG는 오늘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향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사는 LG전자 조성진 H&A 사업본부장이 지난해 9월 독일 IFA 전수회의를 앞두고 삼성 크리스털 블루도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삼성전자가 고소하면서 검찰이 조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 유출을 놓고 쌍방 고소를 진행해 그동안 재판이 계리 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 이주용 부사장과 LG전자 구본준 부회장 등 양사 오너들이 대승적인 차원의 분쟁 해결에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 사건 등과 관련해 삼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 계류된 법적 분쟁도 이 같은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호조세를 보였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예, 중국 경기부양책의 여파로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0.99포인트 오른 2041.03으로 마감했는데요. 유럽 양적 완화에 이어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서 네. 추가 금리 인하 관측까지 나오면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에선 외국인이 1,36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틀째 매수 행진을 이어간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37억 원, 27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75포인트 오른 650.49로 마감해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77억 원, 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4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0명의 희생자를 낸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의 추락 혐의를 받고 있는 부기장 있죠. 근데 이 부기장이 네. 과거 자살 충동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독일 검찰이 문제의 인물이죠. 루비츠 부기장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네. 자살 충동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루비츠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울증과 자살 충동 경험을 회사에 숨기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루비츠가 항공기를 추락시킨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최근에 이런 자살 성향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시력장애 등 신체적인 질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일에 이 부기장이 고의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 배상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예.
희생자 수습도 갈 길이 멀어서 배상 절차와 관련해서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상 절차가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 책임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소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사고 항공사인 독일 저먼윙스의 모회사 루프트한자가 사고 여객기 희생자에 대한 무한 배상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려면 직원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고의 추락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항공사고 규정에 따르면 단순 사고일 경우에 배상액은 탑승객 한 명당 1억 8,8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종사의 고의 추락 사고일 경우에는 배상액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무한 배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탑승자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탑승권 구입 국가 등에 따라서 배상 비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1인당 최대 110억 원의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네. 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법을 제정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가 어느 주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의 주는 미국 인디애나주고요. 인디애나주. 동성애자를 사실상 차별하도록 허용하는 종교자유보호법을 제정을 했는데 네. 법 내용을 보면은요. 네. 사업체나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사장이 종교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자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법은 오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인데 법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이 벌집 쑤신 듯 들끓고 있습니다. 네. 데널 멀로이 커네티컷 주지사는 인디애나주처럼 개인의 성 정체성에 기초해서 차별을 허용하는 주에는 주 재정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시 정부도 항의 표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디애나주 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조처라며 강력히 반발했고요. 유력 IT 기업들도 잇따라 인디애나주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해 최악의 경우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찰스 바클리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인디애나주에서 열기로 한 여러 스포츠 경기를 취소하라고 관련 단체에 호소하는 등 파문이 확산 일로입니다. 네. 시사주간지 타임은 억만장자 석유 재벌인 코크 형제의 지원을 받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법에 서명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공화당 내 온건 보수 세력 전반을 아우를 인물로 평가받는 펜스 주지사가 법 제정을 통해서 보수 기독교층 표의 결집을 누렸다는 건데 사태가 전개되는 심각성에 비춰볼 때는 손익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경기도 성남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상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가 공공의료냐 낭비복지냐 하는 논란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무상 산후조리원 이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네. 우리 전체 다를 무상 산후조리원에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한 9,3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2,000명 정도를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다가 무상으로 수용을 하고 네. 그 나머지 한 7천여 명쯤 되는 우리 신생아들은 보조금을 주겠다. 네. 출산 지원금 형태로 네.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한 5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겠다 그런 건데요. 네. 올 하반기부터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치를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뭐 우리 강 변호사님이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이건 승인 사항이 아니고 예. 중복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뭐 법률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하거나. 뭐 금지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중복되거나 이럴 경우에 예. 뭐 예를 들면 재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되지 않게 해야죠.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에는 한 2,000명 정도 신생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7,000명 정도는 50만 원씩의 출산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수용되는 무상으로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수용되는 이용하는 분들은 전액 지원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50만 원 정도씩 보조금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다자녀 가구라든지 네.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비는 시점에 신청을 쭉 받아가지고 네.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네. 이제 그런 어려운 분들, 지원이 필요한 분들부터 먼저 입소시키려고 합니다. 네. 돈 있습니까?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어요. 와. 네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끝날 때까지 예산이 남는 건 있을 수 없는 네, 일이고. 뭐 쓰기 마련이죠, 뭐. 예. 네네. 쓰기 나름인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네. 저희는 이제 연간 예산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예산 규모가 이제 집행 예산 규모가 연간 시설비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는 90억 정도. 네. 그 후에는 유지비와 보조금 해서 한 5, 6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예산 대비 0.2%에서 3% 정도이고 예. 이거를 이제 다른 낭비적 요소, 우리가 뭐 자주 보게 되는 뭐 부정부패라든지 예산 낭비 또는 뭐 세금 탈루, 그다음에 뭐 체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네네. 예.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안 믿으시는데 성남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세입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지출만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제가 취임하기 전 정부에서는 성남시에서는 7,300억 빚을 졌거든요. 네. 네, 저는 그 후에 그걸 인수해가지고 현금으로 4,500억을 갚고 복지 지출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2013년 말까지 다 갚았고요. 네. 갚고도 충분히 그 복지책이나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실제로 여력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살림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저 재정 자립도가 지난 15년 동안에 뭐 83%에서 27% 넘게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거는 재정 자립도는 이제 지방자치정부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게 얼마 정도냐 하는 비율인데 지금 성남시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남시는 좀 버티고 있는 정도죠.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가용재원 확보 사업들 좀 더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시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계속 감면해주고 또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인데 아마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도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하는 걸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기초연금. 뭐 대통령 공약이고 국가사업이니까. 성남시가 50% 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강제로 떠안았죠. 일방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50% 네가 내라 이렇게. 그래서 연간 저희가 4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자꾸 압박하고 떠넘기니까 나빠지는 것인데 이건 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가용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하고는 직접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튼 저 빚을 다 갚고 또 지금 쓸 돈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연간 한 500억 정도씩 현금을 절약해서 갚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1,500억씩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도 살림이 아무 지장 없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네. 전에 안 하던 복지 사업들을 할 정도로 네. 충분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네. 나쁜 짓 안 하면 네. 예를 들면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돈 버는 재주가 있으신 겁니까? 살림살이를 잘하신 겁니까? 일단 개발 이익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회수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을 저희가 매각할 때 네. 공공용지 상태로 팔면 싸게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팔고 난 다음에 용도를 바꾸면 산 사람이 엄청나게 스케일을 보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저희는 용도 변경을 다 한 상태로 재가격을 받고 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몇백억씩 마련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 일도 하고 또 세입 부분에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납된 세금만 1,300억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세무사 고용하고 네. 또 뭐 징수 요원들 한 100명씩 추가 채용해가지고 네. 고용도 늘리고 막 받아냈습니까? 뭐 철저히 받아내죠. 저희 가택수색도 많이 하거든요. 가택수색도 하고요. 이게 좀 잔인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왜 갑자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해 보시고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물론이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왜 느닷없이 이 무상 산후조리원을 생각해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느닷없이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민선 5기는 주로 빚 갚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고 예. 이제 민선 6기 시장 선거를 다시 이제 재선 선거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네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이제 공공성 강화를 하자. 우리나라의 네. 가장 큰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교통, 안전, 교육, 의료 이 세 가지 문제에 방점을 두고 핵심 공약들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선거 때 핵심 공약이 무상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지금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시회에 조례를 내고 하면서 묘하게 이제 시간이 겹친 거지 이번 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교복도 이제 무상으로 주는 무상 교복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이게 이제 저소득층들에게 제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복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전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민선 5기 때.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반대를 못 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렇게 소득이 좀 낮은 분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한 10% 넘게. 근데 요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신입생들에게 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정도부터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죠. 네네. 네, 뭐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는데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까? 전혀 부채 늘어나지 않고요. 지금 늘어난 1,200억 정도의 잔존 지방채가 있는데 그거는 7,300억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 중에 일부 안 갚고 남은 걸 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빚지게 해놓고 제가 그 빚 중에 일부를 지방채로 장기채로 전환한 걸 가지고 마치 이것 때문에 빚진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상 산후조리원 문제도 요새 저희 이제 그 무상 복짐 논란의 한 축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재명 시장님하고 무슨 토론할 생각이 없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홍 지사님이 성남시를 걸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밥이냐 공부냐 해서 성남은 밥을 선택했고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한 게 아니고 교육 지원 사업도 이미 대규모로 하고 있다. 올해 제가 204억 들여서 학교 수업 지원하거든요. 이미 하고 무상 급식도 친환경 급식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선택 문제라고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홍 지사님이 응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다고 미리 알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무상 산후조리원 문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요, 미세먼지를 끌어안는 빗방울이라 가급적 맞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흐리고 흐려서 안전운행 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좀 평소보다 밀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풀리는 추세로 돌아섰고요. 다만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가 보고 있기가 좀 놀랄 만큼 많이 밀립니다. 성산대교에서 금천구까지 양방향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남대로는 영곡동 방향으로 신사역에서 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는 반포와 서초 사이로 사고 나서 더디게 지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버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8426번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6176번님께서는 차라리 형량을 늘리면 흉악범죄가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화 격리시키는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두리 선수가 오늘 축구 대표팀 은퇴 경기를 치르지요? 네, 맞습니다. 차두리는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뉴질랜드와 평가전에서 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차두리는 지난 1월 아시안컵 준우승 후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지만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이기고 은퇴하라면서 은퇴 경기를 마련해줬고요. 네. 차두리는 오늘 주장 원장을 차고 선발 출전해서 손흥민, 지동원과 함께 나서고요. 전반 43분까지 뛰고 관중들의 기립박수 속에 그라운드를 떠날 예정인데요. 차두리는 난 참 행복한 선수라면서도 내 은퇴 경기보다 대표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차범근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차두리 선수가 그동안에 아버지 그늘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범근은 독일 프로축구에서 98골을 터뜨린 전설적인 축구 스타였는데요. 네. 차두리는 지난해 K리그 베스트 11 상을 받은 뒤에 차범근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4강, 2010년 월드컵 16강에 힘을 보탰고요. 지난 1월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만난 차범근 전 감독은 둘이가 차범근 아들로 불리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국가대표 차두리로 대표팀 경기를 치러서 대견하다고 말했고요. 네. 차두리는 올 시즌 K리그 서울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그 이후에 독일로 건너가서 지도자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도자 공부를 하겠다. 네. 프로야구가 지난 주말 개막이 됐죠. 그런데 한화의 외국인 선수 모건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화의 나이저 모건이 지난 28일 개막전에서 4안타를 몰아쳤는데요. 모건이 출루 후에 양손으로 알파벳 T자를 만드는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네. T는 토니 플러시라는 프로야구 선수를 엔터테이너로 생각하는 모건이 스스로 지은 예명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598경기에 출전한 모건은 올 시즌 한화 입단 후에 전지훈련에서는 김성근 감독 성에 차지 않아서 시범 경기 한 경기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네. 개막전에서는 강렬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건이 29일에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쳐서 개성을 살려줘야 한다는 평가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의 이 외국인 선수죠. 아두치 역시 돋보였다면서요. 네, 캐나다 출신 아두치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추신수와가 한솥밥을 먹었고요. 네. 올 시즌 롯데에 입단했는데요. 롯데 1번 타자 아두치가 개막 2연전에서 8타수 4안타, 3타점, 1홈런 3도루를 기록하면서 개막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롯데 팬들은 아두치가 간판 타자인 손아섭처럼 근성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면서 아섭이 두 마리 치킨이라는 삼행시 별명까지 붙여줬는데요. 네. 지난해 한국 시리즈 MVP를 받은 삼성의 나바로처럼 거포보다는 아두치나 모건처럼 다재다능한 외국인 선수들이 프로야구 초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죠. 출시 나흘 만에 20조 원의 한도가 매진되었었는데 곧바로 어제부터는 또 추가분 20조 원이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전면 승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이제 이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변동금리로 보통 받아서요. 예. 거치식이라 그러죠. 3년에서 5년 정도 원금은 안 갚고 매달 이자만 갚다가 3년에서 5년에 만들면 그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그런 거치식 대출을 한 사람들이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을 갚으라 그러면 사실은 나 못 갚겠다, 돈이 없다, 뭐 아니면 뭐 집값 떨어져서 못 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달이 매달 이자만 내지 말고 그 금리를 좀 낮춰주는 대신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라. 한 20년에서 30년 미국의 모기지 대출처럼 갚아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공급합니까? 이게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출받은 사람이 변동금리 이자만 내던 사람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고정금리로 내는 건데, 다만 시중의 변동금리가 지금 한 2.8% 내지 3%대 초반이거든요. 예. 이거를 2.65% 정도로 1% 정도 깎아주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1년에 뭐 이자 부담이 1%만 해도 200만 원이잖아요. 예. 10년이면 2천만 원이고 20년이면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러네요. 굉장히 큰 이자 경감 혜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를 좀 덜 내기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 40조 원, 20조 원 처음에 하고 다시 20조 원 추가로 집행하는 게 은행권에 굉장히 부담이고 희생이 큰 줄 알지만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은행권의 이제 의무이자 과제다. 이렇게 별도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문자를요? 예.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로 아까처럼 예를 들어 뭐 3.5% 정도 갖고 있다가 3년 만기 때 갚아라 이랬더니 집값도 떨어지고 집도 안 팔렸고 내가 못 갚겠다. 이렇게 이제 다 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일종의 사고라 그러는데 그런 사고 확률을 줄여주고 한 30년, 20년 장기로 상환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길게 보면 대출 구조를 더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은행에서도 나중에 이제 자빠진다고 표현하셨는데 자빠지는 이들을 고려하면은 사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 도저히 집을 차라리 가져가라라든가 나는 못 갚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를 나중에 경매 돌려서 거기서 경락받고 대출금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과 확률을 줄여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안심대출로 인해서 은행권 손실이 한 1,600억 원쯤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1차분은 1,600억이지만 그게 20조 원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2차분 20조 원을 더하면은 한 3,600억 정도 손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은행별로 6개 시중은행이니까 한 은행별로는 한 600억 정도 손해가 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은행이 손해를 본다고 지금 현재 금리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9월이나 아니면 올 5월이나 아니면 내년 올 9월 이럴 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고정금리로 가면은 은행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경기가 더욱더 안 살아나면 사실은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정금리로 묶어놓는 게 은행 입장에서 결코 손해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이 정말 아시지만 다 빠꼼이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쫀다고 해서 정말 손해날 일을 앞장서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는 경우에는 은행이 또 이득을 보는 구조죠. 네. 은행들이 아주 빠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큰 손해 아닐 거라는 것이 최경욱 논술위원님 판단이시고요. 자, 그런데 당장 손해는 분명히 보죠. 지금 현재 금리에 비해서는 손해를 보지만 금리의 향방을 예측할 때는 그건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부지간 20조 원이 모두 소진이 되고 말이죠. 또 하여튼 이번에 2차로 20조 원을 또 한도 더 늘려서 추가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이제 하우스 투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 샀던 사람들, 특히
2007년에서 2008년 고점에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은 정말 그동안 고생 막심이었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갚아야 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3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LTV 그 한도를 축소하잖아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갚아야 대출 연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금리가 하향 추세였기 망정이지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구조로 갔으면 정말 나 못하겠다. 이것은 배째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에서 왔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됐을 텐데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은 그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주택금융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나중에 집값 오르는 걸로 대출을 상환할 생각을 하지. 그렇죠. 본인이 그걸 일일이 갚을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출이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앞으로는 집값 안 오르니까 당신이 살 집에 대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조금씩 갚아나가라. 하고 원금 갚아라. 그런 구조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판매분에는 뭐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고 그러더군요. 어떤 조건이죠? 금융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이 상품을 내놓을 때는 이렇게 흥행이 잘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0조 원을 예를 들면 시범 삼아서 해봤는데요. 너무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1% 금리에 민감하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2차분의 경우에는 이제 5일 동안 닷새 동안 일괄 접수를 한 후에 주택 가격별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쌀수록 승인이 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에 너무 인기를 끄니까 이것도 서민 저소득층이 소외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정 방식을 주택 가격이 낮은 담보대출에 대해서 우선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방금 저소득 서민들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금하고 같이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데 더 경제적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한 1,0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심전환대출은 정확하게 타겟팅이 어디에 돼 있냐면은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가져가다 보니까 매달 이자만 갚고 나중에 주택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국민행복기금이나 뭐 미소금융이나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대출이 왜 저소득층을 감안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거는 원래 정책의 대상이 중산층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20조 원 먼저 소진됐을 때 대출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연봉 6,100만 원 이하의 한 그 정도가 한 70%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약간 밑으로 처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이걸 하실 게 아니고 국민행복기금이나 다른 데를 가셔야 돼. 다른 정책 자금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청하러 줄을 섰다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발길을 돌리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내용을 모르신 분들이겠네요. 이번에 일단 이제 과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됐고요. 또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 지났으면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자기 집이 9억 원을 넘는 집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를 한 경우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연체가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이것도 뭐 은행이 아닌 뭐 보험, 캐피탈, 뭐 저축은행 이런 데 해당이 안 되고요.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2금융권도 이번에 좀 대출된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뭐 가장 힘든 계층은 2금융권 대출자들이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2금융권을 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근데 사실은 은행권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딱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또 담보 여력도 없는 분들이란 얘기거든요. 저희가 통상 이제 은행을 제외한 그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또 단위농협, 신협 대부업체 이런 걸 포괄해서 다 2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2금융권들은 그 금리나 담보 여력이나 취급기간이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숫자도 1,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더군다나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뭐 주택담보대출을 해도 금리가 한 8% 이상 되고요. 네. 보험사는 한 5% 내외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업체는 한 더 많죠? 30% 되잖아요, 연. 그러니까 그런 금융기관들이 2.6% 고정금리로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바꿔줄게.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이제 이금융권 대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선의 방법은 이분들이 이금융권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대출을 좀 갚아서 1금융권,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은 다시 이제 따로 연구해야 할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자,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고 네. 그 중에서 40조 원 정도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 건데요. 네. 이게 구조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의 니즈가 확실히 자기네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영유하면서 집값을 단계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선제국형 모기지 형태에 적응할 준비는 돼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내가 소득 중에 얼마를 대출이자 갚는 데 쓸 것인가, 얼마를 원금을 갚을 때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또 예측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무분별하게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첫 발을 저는 디뎠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리 향방이지만 고정금리로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혜택을 줘서 가계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네. 정책 전환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하여튼 네네. 이 가계부채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보시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말이죠. 네. 이번 안심 전환대출 이후에 모든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이게 상당히 이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요. 2009년에서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부실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과정에서 덩치가 큰 저축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대부업체가 많이 메웠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업체가 메우고 그다음에 그 대부업체가 또 일본계 대부업체도 되게 많거든요. 예. 지금 텔레비전만 틀면 대부업체들 광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리가 비쌉니다. 네. 지금 은행은 담보가 없어도 금리가 4% 내외고요. 저축은행은 10%대거든요. 네. 근데 대부업체는 연 3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수순을 밟았는데 한때 일본 주요 도시에 가면 대부업체 간판하고 슬롯머신 간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그 대부업체가 지금 판을 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금융당국이 정말로 서민들을 보호하려면 이 대부업체들하고 저축은행들 네. 이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는지 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지는 않는지 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네. 않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에서 일단 보완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민들을 정말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네. 사실 이 대부업체나 이런 쪽으로부터 아주 고통받는 일이 많대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네. 많고요. 너무 금리도 살인적이고요. 네. 또 이게 처음에는 되게 소액 대출에다가 간편하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딱 발을 들이면 거의 수렁 어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힘없는 이들이 돼가지고 어디가 호소할 때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차관점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4번님.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적용을 통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8272번님. 재판을 받아서 성실히 형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수용되어 또 다른 방법의 형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사회가 원하는 만큼 순화될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0934번님께 주간 경향을, 827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신동해,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